안녕하세요, 피슨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이어트를 하면서 매일 아침 공복 상태에서 측정되는 몸무게와 하루 식단, 그리고 운동량까지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걸 보는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은 다이어트를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이거나 그도 아니면 최소한의 관심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몇 번의 다이어트를 시도하면서 많은 블로그와 유튜브 등 정보를 찾고 공부를 하면서 시작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이어트 횟수가 반복될수록 살이 빠지기는커녕 다이어트에 관해 전문 지식만 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다이어트 관련 영상들을 보면 몸짱 트레이너나 필라테스 강사 혹은 의사 등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전문가들에게 듣고 배우는 정보가 신뢰는 가겠지만 영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언젠가는 기초대사량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근육이 기초대사량에 미치는 영향과 기초대사량이 비례해서 살이 찌고 안 찌는 체질이 형성되고 어쩌고 그러기 위해서는 근육량을 많게 해야 되는데 근육은 대퇴부가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꾸준히 스쿼트를 해줌으로써 그러다 또 어느 순간에는 식단이 부각되어서 탄수화물을 피하고 단백질 위주의 식단으로 준비해야 되고 고단백, 저칼로리 음식에는 어쩐 종류들이 있고 탄수화물에는 정제 탄수화물과 GI 지수가 낮은 어쩌고 저쩌고 또 요즘에는 인슐린의 작용에 대한 포스팅과 정보가 또 많이 부각되는 것 같더군요. 인슐린의 활동을 촉진시키는 방법이 어쩌고 특정한 다이어트 키워드가 인기를 얻을 때마다 유튜버나 블로거들은 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하나같이 비슷한 컨텐츠를 가지고 포스팅을 하기에 바쁩니다. 시청자나 컨텐츠 소비자들이 또한 그걸 찾아 탐닉하기에 여념이 없고요. 전문 지식 역시 날이 갈수록 변화하고 다양해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제는 뭐가 정답인지 내가 하는 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도 모르고 무작정 머릿속에 넣고 보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물론 어떠한 정보도 그만한 근거가 있을 테고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언제까지 공부만 하다가 세월 다 보낼 겁니까? 서론이 길었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앞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지극히 일반인인 다이어터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쉽게 다이어트에 대한 이해와 팁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제 영상은 아주 객관적이고 신뢰 있는 자료를 근거로 설명되지만 그것들을 기반으로 제가 재해석하고 나름대로 정립한 합리적인 주장, 즉 어디까지나 제 개인의 이론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첫 번째 주제인 기초대사량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대부분 다이어터 분들이시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고 또한 전체적인 이해는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초대사량 하면 신진대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70%, 활동대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소화대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또 신진대사에서는 뇌활동이 몇 프로, 심장이 몇 프로, 간이 몇 프로, 활동대사는 근육에 영향이 크고 어쩌고 저쩌고 기초대사량만 깊이 파고들어도 웬만한 다이어트 전문가 저리 가라 수준의 지식을 얻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 영상의 핵심은 뭐라고 했죠? 네, 바로 쉬운 접근입니다. 쉬운 용어, 쉬운 방법 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럼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 내용을 이어가 볼게요. 첫 번째 질문. 내 기초대사량은 과연 몇일까? 이 질문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기초대사량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더라도 기초대사량이 높으면 다이어트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 정도는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포털 사이트 등에 있는 기초대사량 특정법이나 혹은 인바디와 같은 전문 기기, 또 일부 특정 사람들은 심지어 병원에서 전문 검사를 통해서까지 내 기초대사량을 알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결론부터 이 답을 말씀드리면 알 수 없다입니다. 물론 제 의견이고요. 그러니까 한낱 숫자 나부랭이에 신경 쓸 필요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장이나
체중 등을 근거로 하는 계산법이나 몸의 성분을 분석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측정하는 기기, 전문적인 방법도 대략적이거나 표준의 수치만을 확인할 뿐 정확한 내 기초 대사량은 내 몸 말고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설령 병원에서 오랜 기간 전문적인 방법과 기술을 동원해서 비교적 정확한 기초 대사량을 측정했다고 하더라도 단 며칠만 해도 그 수치는 터무니없게 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체는 숫자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 내 기초 대사량을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설명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한 계산조차 필요 없이 잠깐의 생각이면 충분합니다. 뭐냐? 내가 최근에 먹었던 음식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아침 밥 한 공기, 200칼로리 정도, 계란 후라이 50칼로리 정도, 된장찌개 또한 200칼로리, 김치찌개 50칼로리. 아침밥을 생각하는데 또 숫자를 대입해서 칼로리 계산하니까 진절이 나시죠. 수치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세요. 그냥 굵직굵직하게 많이 먹은 음식들 위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해서 공깃밥 3공기, 그리고 아침에 김치찌개, 점심에 된장찌개, 저녁에 불고기랑 밑반찬 몇 개,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제 기초 대사량입니다. 내 며칠간의 식단들을 생각하면서 평균적으로 먹고 있는 식단에 비례해서 내 체중이 유지되고 있다면 그 하루 식단이 내 기초 대사량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굳이 수치화해서 몇 칼로리가 어떻고 몇 칼로리가 어떻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내가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이 정도 먹고 있고 나는 이 체중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내 기초 대사량은 이만큼이구나 라고 가정하면 정말 쉬운 거죠. 이제 기초 대사량의 쉬운 접근을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두 번째 질문으로 근육이 많으면 기초 대사량이 높아진다? 이런 질문들이 또 많아요.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기초 대사량은 크게 신진대사, 활동대사, 소화대사로 나뉘는데 이 중에서 근육이 포함된 대사는 활동대사, 즉 전체 대사량의 20%라는 비교적 적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물론 신진대사와 소화대사는 컨트롤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니까 그 20%가 정말 큰 비중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근육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유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빼빼 마르거나 지방이 많은 뚱뚱한 사람들, 운동을 1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하루 중에 대부분을 근육을 만드는 데 투자하고 몸짱분들이나 트레이너분들, 운동선수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하루 식단이나 칼로리 계산해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 주변에도 운동선수들도 있고 뚱뚱한 친구들도 있고 트레이너들도 있고 근데 같이 밥 먹고 비슷하게 다 먹어요. 근데 다들 비슷하게 그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근육의 다이어트나 기초대사량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면 이런 현상부터 일단 쉽게 이해가 되지 않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육이 많다고 기초대사량이 높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근육이 물론 반론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육이 기초대사량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떤 근육뿐만 아니라 어떠한 나의 행동에도 작은 변화 이런 거에도 기초대사량에 조금의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근육이 기초대사량에 미치는 영향이 내가 다이어트를 함에 있어 결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미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근육이 어떠고 저쩌고는 그냥 기초대사량을 생각할 때 무시해도 아무 관계없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질문으로 기초대사량이 높으면 많이 먹고 운동을 하지 않아도 살이 안 찐다는데 그게 정말 맞는 말이냐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건 바로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제 답은 맞습니다. 기초대사량이 높으면 많이 먹고 운동을 하지 않아도 살이 안 찝니다.
쉽게 생각하면 기초 대사량이 높으니까 많이 먹어도 높은 기초 대사량이 다 해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 질문과 답은 대부분이 좀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다이어트라면 운동은 열심히 하고 근육을 많이 키우면 기초대사량이 올라가고, 기초대사량을 높여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면서도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하지만 살은 찌지 않고 이 몸매를 유지하고, 그런 생각은 한 번쯤 다 해보셨을 거예요. 물론 성공한 분들이 제 주변에 많이 없어 보이기는 해요. 살이 찌고 빠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제 생각으로는 그냥 살이 찌고 빠지는데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게 기초대사량이다라고 저는 단호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중요한 기초대사량을 어떻게 조절하고 늘릴 수 있을까? 그게 제일 궁금하겠죠. 뭐 근육을 키워서도 안 된다고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으니까, 그럼 기초대사량을 어떻게, 또 기초대사량은 측정조차 할 수 없는데 그걸 어떻게 조절하고 어떻게 늘려야 되는지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살이 찌고 빠지는 원리를 설명하면서 그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기다리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힌트를 좀 드리자면, 어떠한 과학 기술로도 측정하기 힘든 그런 기초 대사량, 이미 내 몸은 알고 있다가 힌트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